크게 무리없이 지원 마련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33.9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주제, 그리고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총 사업비만 무려 23조 원. 말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우리 도민들은 바로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기회의 땅 새만금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우리 도민들 30여 년간 이 새만금 이야기 오랫동안 들으면서 많이 지쳐있고 피로도도 높은 게 현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새만금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을 모시고 그 실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레저가 살아 숨쉬는 미래의 천년 새만금 키플레이어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 나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마 이 TV 보시면서 사장님 기억하시는 우리 도민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개발공사 사장님 벌써 엊그제 취임하신 것 같은데 1년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와 숨가쁘게 달려온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예. 예,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우리 그 새만금 개발청이 있고 네네. 우리 사장님이 계시는 새만금 개발공사가 있어요. 구분을 좀 해서 설명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에 대해서 좀 혼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새만금 개발청은 국토부 산하 행정기관으로서의 새만금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전담하고 또 사업자를 지적해주는 그런 행정기관입니다. 예. 여기에 반해서 저희 새만금 개발공사는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의 국토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개발하는 그런 곳.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 하나의 감독관으로서의 새만금 개발청이고 예. 저희는 키플레이 역할이죠. 예. 사업 시행자 역할을 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네. 일단은 뭐 매립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6년 네네. 전으로 올라가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이제 사장님을 맡고 계시고 1년 지났습니다만 그 6년 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을까요? 실질적으로 새만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만금 내부 수변도시 조성하고요. 또 하나는 매립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처음 저희 공사가 설립해가지고 이제 매립에 해서 지금 약 200만 평에 달하는 수변도시를 갖다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랄지 관광 레저 사업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바다 위에 땅을 매립했는데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어? 도시가 돼? 거기에 무슨 뭐 관광이 가능해? 골프를 칠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의구심 속에서 지켜봤는데 올해는 그 의구심을 풀 수 있는 실질적인 분양부터 우리 주민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수변도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약 200만 평의 규모에 그러니까 수도권의 유례 신도시하고 맞먹는 규모의 대규모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저희들이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이미 1공구는 상부 공사가 20%가 완공이 됐고요. 올해 약 40% 완공해서 2026년도 내년도에는 완공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1공구에 대한 분양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분양을 한다는 건 저 같은 국민에게 예. 단독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양지를 분양하시고 그렇죠. 단독주택 용지하고 예. 근린생활 시설 용지하고 이제 1단계로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데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방식과 기존에 그 토지 공급하는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은 그 분양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어떻게요? 기존에 도시가 개발하면은 우선 공공 주거용 시설부터 이렇게 분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교육, 의료, 관광, 산업 이런 어떤 그
기존 인프라 시설을 먼저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만금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세계 우수 농업대학이랄지 그다음에 국제학교랄지 예. 또 의료는 양안방 글로벌한 양안방 검진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합청사가 들어오게 되겠죠. 예, 네. 그 밖에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이 먼저 들여다 보면은 정주 여건을 충분하게 갖춰준 다음에 방금 일반 주택용지 분양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첫 분양을 갖다가 그런 공공용지부터 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그런 어떤 그 전략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33.9km의 방조제가 네네. 1, 2, 3, 4, 0구로 돼 있고 수변 도시가 어디쯤 들어가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사방은 신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항만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이죠, 이제. 예, 그러니까 예. 동서도로가 마주치는 내 측에 매립지 안에 동서남북 이축 도로가 있는데 그 중간 마주치는 그 지점에 지점에 네, 있다. 네, 예. 이게 굉장히 입지가 좋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또 앞으로 이 사만금이 트라이포트로 해가지고 항공과 항만과 그다음에 철도가 이렇게 운행되는 그렇죠. 그런 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스마트 수변 도시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는 그런 어떤 트라이포트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나경규 사장님 취임하시고 굉장히 희소식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많이 전해주셨어요.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있었고 네네. 산업단지에 네네. 2차 전지 특화단지로 네, 맞습니다. 인한 10조 원이 넘는 기업들과의 투자 협약.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수변도시 분양, 뭐 여러 가지 새만금 특별법에 관련된 변화된 개정한 모습들, 네네. 그로 인한 그림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데. 뭐 운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나경규 사장님의 어떤 경영 철학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작년에 취임을 했는데요. 예. 취임 와서 쭉 살펴보니까 이제 새만금은 새로운 전환기가 왔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어떤 세계적인 도시로서 만들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한 끝에 2040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넓히는 키프레이러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요. 예. 3대 경영 철학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알파 경영 철학인데요. 알파라는 개념은 퍼스트 알파, 넘버원 알파,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 퍼스트 알파라는 것은 알파라는 숫자 자체가 로마자의 첫 글자지 않습니까? 네. 처음이라는 단위인데요. 남들이 가보지 않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로서 새만금 내부를 갖다가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플러스 넘버원 알파는 최고라는 개념입니다. 예. 그동안 새만금에서 내부 우리 임직원들이 갈고 닦았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그걸 하나 데이터화해가지고 최고 전문성을 갖자.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추가적인 의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국민 눈높이 상식에 더 넘는 그러한 청렴과 안전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내부 개발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알파 경영 철학을 제가 제시하고 경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퍼스트 알파, 넘버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어차피 새만금이 주고 있는 그 위상 자체가 이미 알파하고 거의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닮은 예. 꼴이죠. 그래서 네네. 그런데 이제 구슬이 서말이면 뭡니까? 꿰어야 되는데 네네. 그 꿰고 있는 그 중심에 새만금 개발공사 나경규 사장님과 임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큰 사업 중에서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 주안점을 잡고 올해도 경영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아까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를 예. 신속하고 조속하게 이게 속도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조성 사업을 이루어나야겠다는 그런 생각과 또 하나는 새만금 일괄 매립입니다. 작년에 그 일괄 매립을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도민들께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대요. 제가 이제 7조 원을 갖다가 풀어서 공사비 7조 원을 풀어서 새만금판 뉴딜 정책을 쓰겠다. 1년 7조 원의 공사비가 아무래도 대단히 공사비가 풀리다 보면은 그동안 얼어붙었던 전북 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다음에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전북의 얼어붙은 건설 경기의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좀 그런 그 대단히 매립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어떤 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분이 있어요. 야, 새만금에 대한 예산이 1년 연간 1조 원도 안 되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300억 정도 됐죠. 맞습니다. 뭐 근데 실제로 어때요? 근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7조 원에 도는 것은 저희는 국가 예산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그 신용도가 트리플 A거든요. 저희 새만금 개발공사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원래 법정 자산금이 3조인데요. 현금 보유액 플러스 공사채 발행을 하면은 7조 원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저희 공사 직원들이 약 3개월간 TF팀을 꾸려서 연구한 그 결과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걸 도민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는 두 개 이제 그 사업을 갖다 구성하고 있고요. 이 밖에 저희들이 이제 그 관광 사업과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 그렇죠. 또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3년도에 투자진흥지역 그리고 2차 산업단지 특화 산업단지로 이렇게 지정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2년간 1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지금 투자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업 부지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첫째는 넓은 땅과 그다음에 좋은 어떤 그런 기반 시설을 갖다가 사용하기 용이하다는 점과 향후에 그 확장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에서 기업들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부지가 산업단지가 부족하다 해서 제2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자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업 지정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마 4월 달에면은 지정 받게 되는데 그래서 약 300만 평의 제2산단을 갖다가 준비하겠는데 그 이제 제2산단은 방금 아까 그런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법을 일차례 창조한 것 같아요. 연동해가지고 이제 여기에는 제조업 중심의 어떤 산업이 아닌 그런 어떤 최첨단 산업으로서 사이언스 파크 같은 그런 개념을 도입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수변 도시 하나하고 일괄 매립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이제 의료, 교육, 관광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측면이긴 하나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야기한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 단지 이것이 좀 터덕거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수소나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된 측면에서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기업이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만금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림이 이제 다 그려지니까 예. 머릿속에 맑아지면서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나도 이제 수변도시 가서 살 수 있는 거야? 분양가는 도대체 얼마나 갈까? 지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린생활 한 축과 개인주택단지 한 축, 두 축을 이제 올 하반기면 분양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누구나 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성급하게 발표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저희들이 하여튼 조정 원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보니까 6,500평이고요.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2,700평. 네네. 이거는 거의 뭐 변함없는 변함없이 것입니다. 확정입니다. 네네. 여기 하나 더 좋은 소식은요. 새만금 사업 추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우리 나경규 사장님
열일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해요. 어떻게 저 혼자만의 힘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그 국토부 상임위원회 각 의원님들 정말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씩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북 도내에 계시는 정치권에 있는 의원님들도 만났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분들이 새만금의 발전이 돼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 성장 가능 있는 동력 사업으로서 한다는 것을 전부 다 인지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저보다 다 도와주셔서 그런 새만금 사업법을 개정해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럼으로써 새만금 토지에 대한 취득과 개발, 관리, 운영, 임대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 여기에는 특히 우리 도내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각 지자체에서 네.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과거에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정책 하나를 좋은 정책 하나를 갖다가 시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아주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여야 정치권 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산업단지가 투자진흥지구 됐고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됐잖아요. 이 이제 땅이 모자라는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네네. 제2산업단지의 지금 계획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계시죠? 예예. 그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 산단 지역이 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제2산단에 대한 추진을 지금 계획에 있었고 실행에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본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속도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마 그 지정이 올 4월 뭐 바로 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그 사업 시행자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제2산단은 그런 어떤 산학연이 연기하는 그런 사이언스 파크로 구성해가지고 AI, 로봇, 바이오메디칼 같은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신사업 동력의 예. 그런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어떤 점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새만금에 관한 지원. 예. 저희들이 이제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임대 사업도 할 수 있고 아. 건축도 직접 할 수 있게 그러면 그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초기에 아까 그런 어떤 그 수변 도시 같은 경우도 과거의 그 토지 공급 방법과 다르게 저희들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왜냐하면 민간 자금을 갖다가 유인책 하나로서 만약에 그런 특별법이 없었다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랄지 아까 교육과 의료에 관련된 그런 기관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좀 더 저렴하게 임대도 해줄 수 있고 저렴하게 분양을 해서 뭐 특혜는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해서 그런 충분한 어떤 정주 요건을 갖춘 뒤에 일반 그 공공주택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는 그런 어떤 와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정주 요건을 만들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죠. 예. 언론에서도 오늘 사장님 하신 말씀들 내용으로 좀 이렇게 뉴스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프로그램을 많이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새만금에 대한 기억이 오랜 과거에 너무 침체됐죠. 예. 예. 아직도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제 변화된 역동적인 모습들을 좀 더 많이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동안 새만금에 대한 절망가를 불렀다면요. 네. 이제는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민이 정말 손잡고 희망가를 불러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그 전환 터닝 포인트가 네. 온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주 희망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희망가를 이제 사장님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데 2년이라는 임기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좀 내 임기 동안 최소한의 이 정도의 방점을 찍고 가고 싶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한다면 새만금 아까 109에 대한 수변도시 분양에 대한 완판이죠. 그 완판을 함으로써 이어지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그렇네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 새만금 수변도시에 대한 그 분양을 갖다가 완판을 하는 것이 제 목적이고요. 예. 또 저도 여기에 따라서 부단한 노력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북 도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새만금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인식들 좀 불식시키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임기 동안에
하얀 백지에 있는 그동안 새만금 위에 점 하나를 찍으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라는 것은 점이 모아서 선이 되고 선이 모아서 면이 되고 면이 모아서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그마한 글씨로서 시작하지만 이러한 점들이 모아서 새만금이라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그런 어떤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새만금의 점 찍는 작업에 전 충실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중에 한 점이 있다면 육상 태양광으로 인한 12309의 지금 수익 구조도 또 역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또 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육상 태양광은요, 2019년도에 첫 사업 시행을 맡아가지고 2021년도에 실제적인 상용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수익금이 약 75억을 갖다가 올렸는데요. 아마 20년간 계산해 보니까 2천억 원의 수입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새만금 재개발에 재원으로서 쓰고요. 작년에 그 수익금 일부 중에서 6억 6천만 원을 사이에 환원을 했습니다. 3억 원은 우리 전북 도민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고, 예. 3억 원은 사회 공동모금체, 즉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했고요. 6천만 원은 교통약자들에게 차량 구입비에 저희들이 해서 작년에 6억 주에 해마다 아마 그런 어떤 저희들이 사회 그 환원 작업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 2, 3구역에서 30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하는데요. 이것은 연간 41만 6,414 메가와트를 갖다 생산해요. 이 양은 군산 시내 전 세대가 1년간 사용할 전기량과 맞먹는 전기량을 갖다 현재 지금 발전 용량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 태양광이 이 정도의 점이라면요, 이보다 더 큰 점을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상 태양광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에 좀 속도를 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여러 부서들과의 협의도 있고 아직은 조금 터덕거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수상 태양광이 들어섬으로써 여러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이주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예. 약 3조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1.2 기가와트의 수상 태양광 상당히 좀 터덕거려 왔죠. 예. 이제 저희들이 직접 지금 거기에 참여해서 아마 지금 새만금 청과 또 관계기관과 여러 가지 어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바로 이제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좀 지연돼 왔었는데 올 안으로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만금 하면 너무 넓어서 또 너무 많아서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 되시죠.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오늘 나경규 사장님 모시고 최소한 새만금 개발공사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일단 스마트 수변 도시와 또 일괄 매립, 예, 네.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가시고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또 의료나 교육, 관광의 시설들을 인프라를 갖춰 놓는 것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 부양이 되고요. 또 일자리 창출도 통해서 수많은 많은 인재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구조도 만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1시간, 2시간 들어도 부족한 시간인데 짧은 시간에 이만큼 들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해주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한 방향으로서 쳐다보면은 그 방향은 성공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새만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십시오. 저희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글로벌한 그러한 도시로서 그러한 지역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또 저희 새만금 개발공사 임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꼼꼼하고 촘촘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2년 동안 그려가야 할 희망과
발매되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네. 네, 더 특별한 전국 톡톡톡 오늘 새만금 개발공사 임기 1년을 마친 나경유 사장 모셨는데요. 아직도 2년이 남았습니다. 그 2년 동안 그려가야 될 방향성 오늘 잘 들으셨죠? 일단 올 하반기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단독주택단지 분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새만금이 그려가고 있는 청사진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새만금 개발공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사 역할을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특별한 전국 톡톡톡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